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간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종전, 5월, 휴전. 자, 1300조 잭팟이 터진다. 자, 삼성전자도 투자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는 무엇일지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오늘 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아닌 일단 휴전으로 가나. 뭐 사실상의 오늘장의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군이 뭐 하고 있다. 러시아군이 철수를 했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또 푸틴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한다고 하면은 종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요즘 어찌됐든지 전쟁에 대한 종전이 되었던 휴전이 되었던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늘 얘기했던 게 뭐다. 제가 몇 개월 전에 계속 얘기했죠. 재건. 과거에는 재건 비용이 760조였습니다. 분명히 이 당시 5월 달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사실 뭐 전쟁이 끝나나 안 끝나나 이거는 안 중요해요. 이 재건 관련된 종목은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은 게 뭐냐고 하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라 했습니까? 종전이 더 늦어지면 뭐한다? 늦어질수록 재건에 필요한 비용은 자체적으로 더 크게 될 것이고 그 비용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면은 관련주들의 이 뭡니까? 시세 차익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 100조 원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당연히 200조 원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고 200조 원보다는 300조 원, 300조 원보다는 400, 500, 500 이렇게 더 큰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사실 지금도 얘기하는 게 종전을 하고 말고는 안 중요합니다. 어쨌든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쟁은 언젠간 끝이 날 거고 지금에서도 뭐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어쨌든 지금 관점에서 우리가 뭐 해볼 필요가 있다? 재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뭐 그래서 이 당시에도 사실 소개를 시켜드리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100% 이상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걸 뭐로 볼 수 있냐고 하면은 다시 종전 이야기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는 2차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보면은 제가 앞에 뭐라고 했어요? 1300조 잭팟 터진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 종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뭡니까? 이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전에 760조 정도 뭡니까? 재건 비용이 760조 정도 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얼마에 대한 비용이 드느냐? 자, 전쟁을 계속되는 동안에도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복구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전쟁이 길어지는 거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길어졌기 때문에 5월 28일자 기준으로는 700, 아까 60조였나요? 어쨌든 760조 정도, 700조에 대한 자금이 예상됐는데 지금 얼마? 우리나라 돈으로는 재건에만 1300조 원으로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재건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더 크게 갈 수 있고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뭐다? 저점에서 사서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 왜? 언젠가는 종전을 할 거고 언젠가는 휴전을 할 거고 언젠가는 재건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뭐 재건 관련주를 우리가 사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왜 또 하필 오늘 또 이런 영상을 찍냐고 하면은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전 아닌 휴전으로 가나라는 이런 분위기의 뉴스도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다음 달 초, 그러니까 7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입니다. 당장 다음 달 초 보면은 뭐라고 해요? 자, 다음 달 4일부터, 그러니까 7월 4일부터 뭐 한다? 이틀간 스위스 루가노에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예요? 7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 회의를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크게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 기대감만 가지고서도 오늘장에서는 뭐예요? 재건 관련된 종목도 올랐습니다. 우크라 재건 기대감 올랐어요.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사야겠죠. 사야겠죠. 재건 관련해도 보면은 테마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테마가 우리 아들이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테마라고 해서 이게 하나만 있는 줄 아는데 테마 안에서도 뭐 한다? 파생된다고 했죠. 나뉜다고 했죠. 그래서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당연하게 무너진 뭡니까? 건물을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주들, 건설주 및 건설 장비.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건설주, 건설주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우림 PTS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각이 됐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보면은 KH건설, 이름부터 그냥 건설이죠. KH건설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의 이슈를 받는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뭐 다스코, 이 다스코라는 종목도 재건 관련해서 이슈를 받고, 그 다음에 해인. 자, 해인 같은 경우도 보면 뭐예요? 해인 같은 경우도 재건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수혜를 받습니다. 이거 외에도 기타 등등등 더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 어쨌든 첫 번째로는 건설주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 수 있냐고 하면은 우리 잘 아는 뭐예요? 또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엮였어요? 지뢰죠, 지뢰. 지금 이제 뭡니까? 러시아가 퇴각한 뒤에도 뭐다? 이 지뢰밭이기 때문에 이 지뢰를 제거해야지만 뭐 한다? 건물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엮이느냐? 지뢰 제거가 또 테마로 엮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퍼스텍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잘 아는 오늘장에도 움직였던 뭡니까? 포메탈. 이번에 로봇계 투입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움직이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DR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DR텍 종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자, 세 번째로는 뭡니까? 최근에 또 이슈했던 게 이거죠. 국제사회 우크라이나 뭐 한다? 농업 재건 논의 시작. 지금 농밭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량에 대한 부분, 이런 농업에 대한 부분도 재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뭐가 나옵니까? 자, 농업 관련주 해가지고 최근에 움직였던 게, 보면 이제 최근에 움직였던 게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식량 농업기구 우크라 재건하면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농업하면 당연히 움직인 게 뭐가 있어요? 사료죠. 그래서 이지홀딩스라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아니면은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예요?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농업으로 해서 식량 위기, 뭐 우크라이나 경작지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등등등이 움직였습니다. 자, 어쨌든 자,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이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도 됩니다. 뭐가 됐든 산다고 해서 말리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애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림 PTS 같은 경우 어때요? 우림 PTS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제로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150%, 물론 테마주가 150%가 올랐다고 하면 적게 오른 거예요. 보통 300%는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기타 등등등등, 건설주 관련되어 있는 이 수혜주가 있을 거고, 지뢰 제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있을 거고, 농업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있을 건데, 기타 등등등으로 해서 또 뭘 더 사신다고 해서 말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제가 아까 앞에도 뭐라고 했어요? 앞에도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종목을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보면 삼성전자가 뭐 투자할 수도 있지만 투자를 한다라고 지금 단정 짓기는 애매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에 뭐가 있냐고 하면은 꼭 테마주는 후발주들이 더 크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보면요. 자, 코로나가 처음에는 뭐가 움직였어요? 마스크가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손세정제라는 게 이제 이슈 받으면서 손세정제가 갑자기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백신도 움직이고, 그 이후에 뭐 치료제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진단키트 움직이고, 이거 다 움직이고 나니까 또 뭐가 됐어? 이제 택배가 포장지가 배달과에서 포장지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뭐가 돼요? 테마가 형성되면 그 안에서 파생된 애들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것도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건설주가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야? 지뢰제거 나왔죠. 이번에 나온 게 뭐야? 농업 관련도 나왔죠. 그 분명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사보면 좋냐고 하면은 다음 주에 회의가 있잖아요. 그 회의에서 분명히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 원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이 여기서 사야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주식은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안 오른 종목, 올라간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서 이슈가 되지 않은 종목 중에서 이슈 받을 만한 것을 좀 찾아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떠한 이슈가 있냐고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자,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또 뭐냐고 하면 이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뭐예요?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강물 속에서 뭐 한다? 오염물질이 163배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뭡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수질, 공기, 토양 이런 게 다 너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공기 같은 경우 뭐 당장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다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기는 뭐 자연스럽게 좀 어떻게 돼야겠죠? 토양 같은 경우는 아까 했다시피 농업 관련해 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좀 다시 좀 뭐가 있어야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고 하면 수질이라는 거예요. 수질. 지금까지 이슈가 되지 못한 거는 수질이란 겁니다. 정화위한 시간만 뭐예요?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분명하게 수질에 대한 지원, 이 수질에 대한 지원 정책도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스 보면 뭐라고 해요? 보면은 복수의 환경보건 전문가를 이용해 러시아의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뭐다? 공기와 수질, 토양이 크게 오염됐다. 그래서 이로 인해 아동들의 발달 지원과 암과 호흡기 질환 등의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특히나 뭡니까? 폐수 문제가 제일 심각하대요. 폐수 문제도 심각하다. 우크라이나의 환경 피해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환경단체 팍스는 지금 지난 2개월 개전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댐을 포함한 12개 이상의 상수도시들이 파괴됐거나 손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뭐한다? 폐수가 그대로 강으로 방류되고 있답니다. 폐수가 그대로 강으로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수질도 굉장히 나쁘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역의 수백 개의 저수지에는 광원 및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약 60억 톤의 액체 폐기물이 저장돼 있는데 뭐한다? 이 시설들이 파괴될 경우 독성 화학물질이 인근 땅이나 강으로 유출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하냐고 하면은 오염 및 폐수, 그러니까 오염된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즉 폐수 정화겠죠? 여기에 대한 지원 정책도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는 건 건설주, 지뢰 제거, 농업 관련 그 다음에 뭡니까? 수질 정화. 수질 정화도 뭐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엮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 정화 관련된 종목들 사실 폐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좀 찾아보면 돼요.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좀 찾아드린다고 하면은 그나마 좀 차트가 바닥에 있고 아까 그때 삼성전자도 투자한다 이런 거는 그만큼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가 있냐고 하면은 EN 코퍼레이션이라 있습니다. EN 코퍼레이션 자회사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EN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자회사 한성크린텍이 뭐합니다. SK 하이닉스로부터 해가지고 이 뭡니까 폐수 처리장 공사 수주 관련해가지고 수처리 설계 조달 시공 뭐 업체 한성크린텍 해가지고 이미 종목 자체가 어때요? 종목 자체가 굉장히 바닥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잘 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 생각하고 있고 또 보면은 얘네 같은 게 뭡니까? 과거에 뭐 해외로 보면 EN 코퍼레이션 자회사 뭐 이건 담수하다 보니까 사실 이건 폐수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인도네시아 쪽으로도 뭡니까? 지금 플랜트 수주하면서 사업이 진출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요. 삼성이 투자한다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수처리 업체 투자를 하면서 지금 이 폐수 수처리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뭐합니까? 삼성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수처리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근데 지금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자 보면 EN 코퍼레이션 자회사가 뭐 한다? 자 한성크린텍은 뭐 한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뭐 한다? 114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그린 유틸리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수처리 관련되어 있는
수처리 관련되어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뛰어들고 있는데 여기 뭐한다? 여기에다가 EM코퍼레이션 자회사가 계약 체결도 했고요. EM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뭐한다?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관련해서 삼성 반도체 관련 공사 수주하면 수주 관련 이슈 등을 통해 가지고 삼성발 모멘텀이 있는 기업입니다. 어쨌든 뭐한다? 삼성도 지금 수처리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처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EM코퍼레이션의 기업이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 가지고 수처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이제 뭡니까 수질 오염에 따른 이 정화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엮일 수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은 어떻습니까? EM코퍼레이션도 당장에 날아가기보다는 좀 바닥을 조금 더 다지고 흐름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시황적인 부분에 있는 종목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을 노리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을 노리고자 하신 분들 뭐 해달라? 어플을 다운을 받아달라. 지금 보면은 이 진이강태공이랑 어플 다운 받으시면은 그게 단기 관심 종목도 쭉 올려드리고 있고 지금 아니면은 뭐 지금 뭐 합니까? 장투 승부 종목도 올려드리고 있고 꾸준하게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6월 23일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수익을 꽤 많이 봤죠. 실리콘2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약 8, 90%까지 시세 차익이 나왔고요. 뭐 그 외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매매일지 보신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수익이 정말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어플을 확인해 보시고 매매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형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